안녕하세요. 매스웍스 김종원입니다. 이 비디오는 매트랩을 이용해서 모바일 로봇의 패스 플래너를 개발할 때 매트랩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기능 소개, 사용 방법, 테스트하는 등의 전 부분에 걸쳐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시리즈 비디오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매트랩 패스 플래닝 시리즈 비디오는 패스 플래닝의 기본 컨셉부터 패스 플래너를 구성하는 기본 필요한 요소들,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 로컬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 그리고 패스 플래닝한 결과에 생성된 패스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발된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시뮬레이터에 붙여서 설계한 의도대로 잘 동작하는지 몇 번에 걸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패스 플래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일단 패스 플래닝이 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모바일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패스 플래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다뤄질 여러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패스 플래너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모바일 로봇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바일 로봇이 동작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얻어오고, 이 센서 정보를 가지고서 장애물이 어디에 존재하고 그 중에 동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그 물체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이 공간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등을 내 로봇의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내 주변 상황이 인지가 되고 나면 그 인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부터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변 상황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만들어진 경로를 따라가는 제어 명령을 만들고요. 이것을 로봇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모바일 로봇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환경 내에서 로봇의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이제 클로즈드 룹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로봇이 목표 위치에 도착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바로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패스 플래닝이죠. 자, 이제 우린 패스 플래닝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 설명에 디테일을 좀 주자면, 자, 주어진 환경 내에서 두 개의 로봇 상태, 시작 상태와 목표 상태를 연결하는 내 로봇이 실현 가능한 경로를 만드는 작업을 바로 패스 플래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상태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를 할 때 화단을 바라보고 즉각 주차를 할 수도 있고, 화단을 등지고 즉각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위치만 상태로 보지 않고요. 2차원 공간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방향도 상태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로봇의 경로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환경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자, 앞에서 모바일 로봇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보셨던 것처럼 패스 플래닝을 선행하는 퍼셉션 파트에서 바로 이 환경 정보를 만들어서 여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러한 경로를 만들 것이다 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경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 안에는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을 회피하라. 회피할 때는 최소한 얼마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라.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단 거리로 움직여라. 혹은 너무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로봇이 운송하는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좀 부드러운 경로로 만들어라. 이런 조건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패스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패스 플래닝이라는 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처럼 조건들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패스를 한 번에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경로로부터 이 조건을 좀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경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최적화를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패스 플래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은 몇 가지 분류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내가 개발하는 로봇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선택하기 때문에 패스 플래너를 개발할 때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 분류 기준이 학술적으로 아주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패스 플래닝을 할 공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공간을 이산화시켜서 이산화된 공간에서 탐색을 하는 디스크리트 플래닝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되지 않은 연속된 공간 안에서 경로를 탐색하는 컨티뉴어스 플래닝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분 방식은 공간에서 시작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최적 경로의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점진적으로 경로를 탐색해 나가는 방식인 서치 베이스드 플래닝이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그 샘플링한 상태들을 연결해 가면서 이 연결할 두 상태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연결하지 않고 없으면 연결하는 식으로 쭉 이렇게 샘플링 기반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해내는 샘플링 베이스드 패스 플래닝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분 방식은 패스 플래닝을 수행하는 스케일이 거시적이면 글로벌 패스 플래닝, 그리고 글로벌 패스 플래닝 결과에 따라서 국부적으로 들어가서 일부 구간에서 플래닝을 수행하면 로컬 플래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류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들을 갖는지를 좀 더 각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크리트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이산화시켜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 안에서 로봇이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유한하기 때문에 특별히 로봇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운동방 정식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고려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리트 플래닝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A-스타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죠. 자, 컨티뉴어스 플래닝은 이와 반대로 공간 안에서 로봇이 갔을 수 있는 상태가 무한합니다. 어디 뭐 격자 같은 거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모든 상태를 검색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디스크리트 플래닝 방식처럼. 자, 그래서 연속된 공간을 대표하는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서 유한한 샘플을 가지고서 이 샘플된 상태가 실제로 로봇이 도달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로봇의 운동학 혹은 동력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플래닝에서 뭐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존재하지만 A-스타 플래너를 연속 공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A-스타 같은 것들이 뭐 아주 대표적인 컨티뉴어스 플래닝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색 방식에 대한 분류에 따라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경로검 계획을 할 때 경로를 얻어내는 방식에 따라서 아까 전에 서치 기반, 샘플링 기반, 그리고 여기에 좀 추가를 하자면 최적화 기반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서치 기반, 탐색 기반은 현재 검색 위치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 플러스 앞으로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휴리스틱이라는 값을 구해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값이 가장 작은 지점들을 찾도록 시작점부터 점진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차원의 덜 복잡한 환경에서는 속도도 빠르고 만약 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지 간에 반드시 그 해를 찾을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샘플링 기반의 경우에는 탐색 공간에 임의의 점을 찍어서 그 임의의 점에서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트리에 장애물과 충돌 없이 연결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검색 트리를 막 확장을 해 나갑니다. 자, 샘플링 기반 플래너는 상태의 샘플링을 임의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거나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뭐 통로가 굉장히 좁은 그런 곳이 있고 그 좁은 통로가 유일한 경로다.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그런데 여기에 샘플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라 그러면 길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꼭 해를 찾아준다는 보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경로도 임의의 상태들을 연결했기 때문에 꼭 최적화된 경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플래너죠. 자, 최적화 기반 플래너는 제어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고 플래너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논란에서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플래너의 하나라고 보고요. 자, 이 방법은 로봇이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내 로봇의 다이나믹스 그리고 퍼포먼스 그 외에 여러 제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수식화를 해서 코스트 펑션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생성을 해냅니다. 자, 어디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온라인 패스 플래너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계층 구조적으로 한번 패스 플래너를 구분을 해보죠. 자, 원래 넓고 복잡한 공간에 대해서 한 번에 최적 패스를 확 구하는 게 이렇게 계산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내 로봇이 그곳에 위치하는 시점에 그곳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 많이 접근하는 방식은 계층 구조적으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스케일을 달리해 가면서 패스 플래닝을 수행함으로써 그 복잡도도 낮추고, 그 다음에 로봇에 실장을 했을 때 프로세서가 결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컴퓨테이셔널하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패스 플래너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글로벌 플래너, 비헤이비어 플래너, 로컬 플래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글로벌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웨이포인트의 집합으로서의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빌딩이 있고, 어디에 우체통이 있고, 어디에 신호등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드 네트워크 정보를 받아다가 차선이 어디 있고, 교차로가 어디 있고,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자율주행에서는 보통 이걸 갖다가 루트 플래닝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니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선반이 있고, 어디에 조립하는 라인이 있고, 이런 등등의 정보들을 갖다가 맵 형태로 만들어서 이 위치에서 목표 지점을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웨이포인트의 조합인 경로가 출력이 되게 되죠. 자, 이 작업은 굳이 리얼 타임이 아니고 뭐 로봇 내에서도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플래닝 단계에서는 앞에서 만든 웨이포인트를 따라갈 때 이제는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 상황과 로봇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지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전략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쭉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데 앞에 이동 물체가 딱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잠깐 멈췄다 가야 되는지, 속도를 좀 줄였다 가야 되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지,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 정보들을 플래너에 입력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전략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결정들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조합이 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흔히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해서 이런 플래너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은 시각적으로 가독성이 높아서 복잡한 조건들을 조합해서 결과를 얻어내게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조건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딥러닝이 또 많이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비헤이비어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비헤이비어와 글로벌 플래너에서 나온 웨이포인트를 조합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갑자기 맵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거나 동적인 물체가 나타난다거나 하면 이걸 회피해서 동작하기 위해서 글로벌 패스 플래너의 결과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바로 로컬 플래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때그때 실제 로봇의 움직임을 수정하기 때문에 로봇 안에서 온라인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해서 로컬 플래너를 통과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로봇의 주행 궤적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구분할 수 있는데,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패스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플래너, 로컬 플래너, 디스크리트 플래너, 컨티뉴어스 플래너, 그리고 뭐 탐색 기반, 샘플링 기반, 최적화 기반의 분류에 따라 가지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래닝 알고리즘들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플래너의 디스크리트 스페이스 상에서 탐색 기반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으로는 그래프 위에서 동작하는 플래너 A 스타, 그리드 위에서 동작하는 플래너 A 스타, 그리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자, 그리고 컨티뉴어스 공간에서는 탐색 기반 A 스타를 확장한 플래너 하이브리드 A 스타도 제공을 하고요. 샘플링 기반으로는 뭐 PRM, RRT, RRT 스타, 바이디렉셔널 RRT, 컨트롤 RRT 이런 다양한 플래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적화 기반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MPC 툴박스라는 또 다른 툴박스에서 non-linear MPC, non-linear MPC 멀티스테이지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패스 플래너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로컬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프레드 플래너, 뭐 타임 일래스틱 밴드 플래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는 이후 시리즈 비디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플래너 함수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플래너 함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기본적인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플래너의 구성은 오른쪽 상단의 그림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껍데기로서 이렇게 플래너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고요. 그 안에 경로 계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는 몇 가지 오브젝트가 존재하는데 이걸 입력으로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할 내용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자, 여기서 로봇이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는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플래너에서 공간 검색이나 샘플링을 할 때 이 스테이트 표현 방식에 기반해서 스테이트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제공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XY 평면 위에서 뭐 헤딩 앵글을 스테이트 값으로 가는 SE2, 그리고 3차원의 경우에는 XYZ, 그리고 쿼터니언 방위를 표현하는 SE3, 그리고 non-holonomic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한 더빙카 모델, 리드셰프카 모델 기반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도 같이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샘플링된 스테이트들을 연결하는 방법들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달라지기 때문에 플래너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인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스테이트 밸리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트 밸리데이터는 플래너와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트 밸리데이터는 로봇의 상태를 표현하는 스테이트가 있을 때, 혹은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를 연결하는 모션 세그먼트가 있을 때, 이것들이 정의된 환경에서 충돌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동작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에 맞는 밸리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로봇의 스테이트가 장애물과 충돌하는지 체크를 하는 is state valid와 로봇의 스테이트가 장애물과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is state valid와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사이를 연결하는 모션에서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is motion valid 두 개의 메소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메소드는 플래너 내부에서 공간을 검색할 때 반복적으로 호출돼서 사용함으로써 각 스테이트나 모션에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패스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변 환경을 표현할지도 중요한데, 환경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정적인 환경이냐, 동적인 환경이냐, 그리드 기반으로 이산화를 할 거냐, 혹은 그래프 기반으로 이산화를 할 거냐, 혹은 2차원이냐, 3차원이냐 등에 따라서 매트랩에서 여러 표현 방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리즈 비디오를 통해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패스 플래너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패스 플래닝 하는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죠. 일단 처음에는 맵을 준비합니다. 코드상에서 보게 되면은 맵을 표현하는 조감도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오큐펀시 그리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코드에서는 심플 맵이고 이미지에 해당하는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오큐펀시 맵을 사용해서 충돌을 체크할 밸리데이터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터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맵을 갖다가 참조를 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 패스 플래너 내부에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샘플링하고 그 스테이트가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 단계별로 반복해서 수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각 스테이트를 조합해서 패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스텝 3, 4, 5는 패스 플래너 오브젝트 안에서 자동으로 수행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정의했던 스테이트 스페이스 오브젝트 그리고 밸리데이터 오브젝트를 이 플래너 오브젝트를 만들 때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플래너 오브젝트의 플랜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시작점, 끝점을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시작점, 끝점을 연결하는 패스 플래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결과를 아웃풋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트랩 시뮬링크 그리고 주로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는 패스 플래너 알고리즘
슬램 알고리즘, 그리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뭐 관성항법에 관련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뭐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정량적인 매트릭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얻었는지 분석하고 비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설계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실제로 코드 생성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타겟에도 이렇게 실작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패스 플래닝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시리즈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비디오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패스 플래닝 외에도 로봇 개발에 대한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매스웍스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웹 포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제와 함께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런 예제를 이해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매트랩 사용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매스웍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램프라는 무료 트레이닝 코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웹상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매트랩을 설치를 하실 필요도 없고 온라인으로 매트랩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학습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원이었고요. 다음 시리즈 비디오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